예, 안녕하세요. 저도 노인입니다. 저는 뭐 이런저런 이제 사회 활동을 많이 했고, 특히 노년과 관련해서는 제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요양보호사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일을 하면서 그 소위 보통의 노인들,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노인들을 많이 만나왔고, 또 노인들의 이제 구술생애사,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아픔과 보람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해서 책을 내는 것을 통해서 노년의 삶, 그리고 늙어가는 저 자신의 모습, 또 노년인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또 어떤 좀 대책이나 이웃 간의 어떤 그 관계들이 필요한지를 많이 생각하게 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연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웅이고요. 인류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인류학을 가르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노년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는 데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퇴직하고 저도 이제 말하자면 지금 노년의 길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 같이 나이 들어가는 동년배 옛날 친구들을 이제 모아서 나이 들어가는 얘기들을 자기의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시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좀 밟아보면 어떨까 이런 걸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사회가 지금 이제 산업 사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IT 산업 뭐 이런 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할 때 요 세대에 끼어 있는 노인들의 경우는 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자기 인생의 말년기에 겪으면서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고, 더군다나 산업사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효율성이나 이런 어떤 속도, 쓸모 개념에서 정말 무력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노인의 자기결정권이나 노인의 권리 이런 게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키오스크에 가서 내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할 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으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든 환경이다. 노년에게는 특히 지금 현대사회가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없으면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인 것이 노년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이 굉장히 축소된 거에 중요한 한 요인이 되겠죠. 더 좀 심각하게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게 그 기차표를 스마트폰으로 예매하는, 이거는 정말 노인들이 명절 때나 이제 자식 손주들을 보는 그게 뭐 별 수 없는 사회 문화가 된 그런 상황에서 기차표조차도 구매할 수 없는, 줄을 서도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노인들의 어떤 욕구들이나 결정권 이런 것들이 아예 애초부터 그 제지당하는 그런 사회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이렇게 자기결정과 관련해서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치면 고집부린다, 비판적인 시선들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특히 현대사회의 급변한 환경 속에서 노년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이 축소되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서 그걸 지키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증폭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창문이 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젊은 세대들이 보기엔 굉장히 사소한 것에 대한 집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축소된 자기 결정권의 영역 속에서 그나마 선택 가능한 자기 결정권의 것들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폭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요즘 노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절대 요양원 들어가지 말고, 그다음에 절대 이제 치매라고 하는 뭐 인지장애증 걸리지 말고 3일만 아프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인생의 결말이 요양원일 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대부분 예상해요. 아주 돈이 많은 노인들 말고는 어떤 면에서 이제 자기 말년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거죠. 노인의 시설화도 반대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할 때 어떤 절차로 한 노인이 요양원에 가게 되는가를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이제 노인들이 요즘은 동네 경로당, 노인정 이런 데서 그래도 친구들과 재밌게 이렇게 알코올 갖고 뭐 100원짜리 고스톱도 치고 놀러도 다니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자식들은 뭐 당연히 나쁜 의도가 아니죠. 좋은 의도도 어머니가 아프니까 아버지가 아프니까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가 그다음에 노인이 뭐 좋아질 일이 있겠어요, 건강이? 그다음에는 이제 요양원이거나 요양병원이거나 이러다가 이제 죽음으로 가시는데 이 동네에서 노인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자식들이 이 동네에서 노인이 만든 그 사회관계들, 친구들 이것에 대한 어떤 배려 전혀 없이 그냥 노인을 모시고 가서 그다음 병원, 요양원 이렇게 되면서 노인 자신도 그렇고 혹은 그 노인의 친구분들인 그 동네 노인들도 그렇고 정말 노인을 뽑아가는 이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어떤 철저한 소외나 이제 그 배제가 시작되는 거죠. 사회관계에서 뿌리 뽑힌다? 맞아요. 그런 저는 뿌리 뽑힌다고 느껴져요. 자녀들이 부모를 집에서 모시면서 돌보다가 이제 힘에 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결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조금 분석적으로 보면 그 노년을 돌보는 자녀 세대의 자기결정권, 나도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내 직장 다니고 이런 거를 좀 포기해야 나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돼야 자기 부모를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다지. 그것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노년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문제도 있지만 노년을 돌보는 자녀 세대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 그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요양원에 가든가 안 가든가 되게 이런 형식, 표현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현상의 그 기저에는 말하자면 이렇게 건강이 취약해진 노년 돌봄의 문제가 핵가족 내에 혹은 이 하여튼 직계가족 내에 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그거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회적 시스템도 또 당연히 여기고 넘어가는 이 현상들, 자기결정권의 세대 간의 충돌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배경이다. 이런 거는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의 해결도 어떻게 그런 노년 돌봄을 사회화할 것인가, 가족의 틀이 아니라 이런 문제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현실에서의 변화도 촉구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해남의 이제 한 할머니는 그 보건소 소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양반은 이제 암도 걸렸었고 뭐 사고도 났었고 해서 수술도 하고 이랬던 양반인데 또 병원에서 태어나고 한참 지나니까 스쿠터를 타고 농길을 부릉부릉 막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건소 소장인 여성 입장에서는 아유 또 저러다 또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논두렁에서 만나기만 하면 아유 어르신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냐고 계속 그러면은 이 80대 할머니가 야 이년아 그러면 내가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좋겠냐 이런다는 거지. 이러다가 농구덩이에 팍 박혀 죽으면 뭐 끝나는 거지 뭐 이런다는 거죠. 결국 이제 어떻게 살고 싶으냐. 물론 모든 노인들이 이거를 원하지는 이런 방식의 삶이나 죽음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한 사람은 뭐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겠다라고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뭐 그 이후에 어떤 죽음들이 오겠죠. 사람마다 다른 거고 이제 또 그 관계들마다 다른 건데 결국 이제 아까 뭐 돌봄의 사회화 뭐라고 할 때 그 사회화라는 게 그냥 뭐 국가니 뭐 제도니 이것으로만 얘기되지 않고 저는 좁은 동네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그 이웃들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사회화 어떻게 동네 사람들과 그리고 사회와 뭐 국가가 개입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노인의 구체적인 욕구가 실제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뭐 해결이든 타협이든 방향을 뚫어 나갈든 그런 길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실험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노상 실수하고 살아요. 저도 더 나이 많은 노인과 노인을 대할 때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매번 실수한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 노인의 이빨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저 내가 먹을 만하고 맛있고 그 정도의 물렁물렁한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다 보면 이분은 못 먹어요. 최근에 이제 어떤 뭐 저랑 나이는 비슷한데 유난히 이가 안 좋은 그런 분을 옆에 두고 이제 같이 여럿이서 밥을 먹는데
참외를 먹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참외를 안 드시는 거야. 그래서 기껏 내가 생각한 게 좀 잘게 썰어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잘게 썰어드렸는데도 안 드셔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이 친구를 이분을 계속 오랫동안 대해온 한 저보다 젊은 사람이 숟가락을 갖다 드리더라고. 그리고 참외를 반을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갈아서 드시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그 참외를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상대의 상황에서는 어떨 것인가, 이 노인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인가, 감수성 혹은 상상력을 계속 좀 발동해서 노인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상력이나 이런 감수성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노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같은 문화 풍토에서는 노년은 일종의 쇠퇴해가는 존재고, 노년 세대가 그 경제력을 잃고 하면 이제 그러한 부담을 갖다가 이 나의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이제 사례들이 훨씬 많아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것과 노년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시선, 차별적 무의식이나 시선들, 우리가 그 단풍을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나목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듯이 그 모습이 그냥 잉여와 쇠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런 선입관의 문화적 고정관념을 좀 덜어내야 노인에 관한 새로운 관심과 상상력을 가지고 그 노년들의 모습에서 어떠한 식의 긍정성이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결국 각각의 어떤 문제들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성찰하느냐, 돌아보느냐, 어떻게 좀 감수성을 가지고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좀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해하려고 하느냐가 뭐 매 순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